역학적 시스템 내용은 기억으로 한 걸로 알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중력에 의한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할까? 예. 중력이 작용하는 그런 그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에 관한 법칙인데 뉴턴의 운동 2법칙이고요. 원래 이제 가속도 법칙이야. 가속도 법칙. 가속도에 관한 법칙. 힘의 정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힘이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해 있고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속도라고 해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속도를 구하려면 저 정의대로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건 뭐 델타 t라 나도 t로 해도 되는데 하여튼 요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원래 뭐 2초 동안에 0m/s였던 애가 뭐 2m/s가 되었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냐? 2초 동안의 시간 속도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 값 빼야죠. 2m/s. 그럼 1m/s 제곱이 가속도다. 가속도라는 거는 1초 지나면은 몇 m/s씩 증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의대로 구한 거고, 이 공식은. 근데 힘하고 질량하고 가속도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속도 법칙인데, 가속도가 A예요.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고요. 힘에는 비례를 하는 거예요. 힘이 크면은 가속도가 많이 커지는 거예요. 속도가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알아요. 만약에 질량이 크다, 그럼 빨리빨리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질량이 크면. 뭐 기차나 이런 거 출발할 때 보면 되게 천천히 출발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가 없어요. 뭐 자전거 이런 거는 금방 뭐 출발하자마자 빨리빨리 속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고 힘하고는 비례 관계입니다. 힘을 세게 주면은 속도 변화가 크죠. 그쵸? 이거 아셔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알려줘도 몰라. 외우질 않으니까. A는 M분의 F고요. 이거를 힘은 F는 MA를 고친 거죠. 이 식은 양변에 M을 곱해서.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당연히 알고 외워야 되는데 외우질 않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F는 MA.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지구 중력장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중력은 원래 만유인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이거 하나는 지구 질량이기 때문에 이 하나는 지구 질량이거든요. 하나는 물체 질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중심 사이의 거리.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으면 중심 사이 거리가 비슷해요. 왜냐면 이제 지구 반지름이 6,400km나 되기 때문에 뭐 한 100m 정도 높이 올라가도 별로 차이 안 나요. 중심 사이 거리는. 그 다음에 지구 질량도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체 질량이 증가를 하면 중력이 증가를 하는 거죠. 물체의 질량이 증가를 하면 중력이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런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하는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 중력만 받는 낙하 운동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력은 무시를 합니다. 예,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 공기 저항력은 무시를 하게 돼요. 문제 풀 때도.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옆으로 던져지면은 옆으로는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아래쪽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 생물은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몸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제 육지에 사는 생물들은 뼈가 단단합니다. 예, 우리가 중력을 맨날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이기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꼿꼿이 서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뼈가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합니다. 뭐 고래나 이런 애들은 거의 이제 부력이랑 중력이랑 같은 상태로 이제 둥둥 떠 있으니까 근육이 발달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방이 많아요. 예, 고래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차이가 있고.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 중력이 있으니까 수증기, 비 이런 어떤 기상현상도 있고요. 대류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아래쪽으로 흘러서 바다 쪽으로 향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 지표면의 변화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기도 존재하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은 뭐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과 안전. 이거 중간 시험 범위는 아니었죠? 이거? 자, 뭐 작용과 반작용.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다. 동시에 나타나면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방향은 작용과 반작용. A가 B를 밀면 B가 A를 항상 밀어요. 항상.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면 사과가 지구를 항상 잡아당겨. 근데 그게 힘의 크기가 똑같아. 힘의 크기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랑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랑 똑같아. 방향만 반대다.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 곱한 거고. 운동량이 변화량이라고 써져 있는데 하여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량이 뭐냐?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거조차 외우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외우고 있어야지 뭐 식을 세우든가 말든가 하지. I는 이제 F 곱하기 T. 그 다음에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게 MV라고 쓴 게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근데 이게 나중 운동량이야,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뺍니다, 처음 운동량.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그거를 뭐 유도하고 이런 거는 물론 수업 시간에도 했고, 왜 그러는지 다 알려줬는데, 풀 때는 사실은 뭐 요 공식 활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시고 써먹어야지, 자꾸 써먹어야지 풀 수가 있고요. 충격 흡수 장치는 그러니까 충격량이 일정할 때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일정할 때야. 그게 이제 사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만약에 이 값이 일정할 때 시간이 늘어나면 이 값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F는 줄어들게 돼 있죠. 힘은. 그러니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려서 힘의 크기를 줄이면 충격력이 작아진다고. 내가 받는 힘이 작아진다고. 받는 힘이 작아지니까 안 다친다고.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을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안전띠, 에어백, 범퍼, 뭐 쿠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은 충격량이 일정한데 충격량이 F 곱하기 T야. 근데 T를 늘려 시간을 그러면은 받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해야겠습니다. 힘이란 어떤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상호작용. 힘은 서로 상호작용인데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화되거나 운동 상태가 변화된다라는 거 밑에 있죠. 힘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한다. 근데 그 힘에 뭐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중력 이런 것들이 있죠. 힘은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뉴턴. 뉴턴은 이제 뭐 1뉴턴, 2뉴턴 이렇게 써요. 근데 아까 전에 F는 MA라고 했어요. 이게 F는 MA라 써보세요. F는 MA. 근데 M은 그러니까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M이 질량인데 질량 단위가 1kg,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이제 1m/s 제곱. 그러니까 1뉴턴은 1kg 곱하기 1m/s 제곱이랑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단위가 원래는 kg 곱하기 m/s 제곱을 뉴턴이라고 쓰는 거예요. kg m/s 제곱을 뉴턴을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그래서 1뉴턴은 1kg 이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은 1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뉴턴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해주는 힘이에요. 1뉴턴은 질량 1kg인 물체의 속력을 1초 동안 1m/s씩 가속시키는 힘이다. 이런 문장을 읽어두셔야지 보기에 나오면 고르죠. 책을 읽어야지 뭘 시험을 보죠. 책을 읽으시니까. 힘의 표시.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힘이 작용했을 때 크기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용점도 중요해요. 작용점. 어느 지점에 작용을 하냐.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 크기, 방향, 작용점을 화살표로 나타낼 거예요. 화살표.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 여기 있네요. 화살표의 길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고 화살표가 길면 힘이 큰 거예요. 다 전세계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얘가 조금 짧아. 그럼 얘가 작은 거야, 힘이. 얘가 2뉴턴이야. 길이가 이만큼인데 절반이야. 그럼 뭐야? 1뉴턴이에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이고 방향이 방향이고 작용점은 요 시작점이 작용점이에요. 시작점. 힘이 작용하면 물체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한다. 뉴턴 1법칙은 관성법칙이고 관성법칙은 이제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관성법칙. 정지해 있는 애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관성의 크기가 질량의 크기에 비례를 해요. 질량이 클수록 원래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가 어렵지.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큰 거야.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큰 거예요. 원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정지관성이에요. 정지관성. 원래 얘네들이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망치자루 이거는 이제 운동관성이에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 망치 자루가 갑자기 멈췄는데 이 망치 뭐라고 해야 되지? 장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몸통 같은 애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단단히 박힙니다. 이거는 운동관성입니다.
이 동전이 똑 떨어지는 거는 이제 얘를 쳤는데도 동전은 가만히 있다 떨어지는 거는 정지관성이에요. 정지에 있었으니까. 상황에 따라 이게 정지관성인지 운동관성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뉴턴 1법칙은 관성법칙이야. 관성법칙.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자,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 있죠. 지금 옆에 보시면 87조 옆에 보시면 이런 거는 알짜임이 0인 거야. 알짜임이 0. 그러니까 원래 가던 애가 있어. 근데 만약에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만큼 앞으로 가는 추진력, 뭐 자동차 같은 거면 그런 게 있으면 알짜임이 0이죠. 왜냐면 앞으로 가는 애랑 뒤로 가는 애랑 힘을 더하면은 0이야.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을 구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죠.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뜻합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이 이동 거리를 뜻합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를 뜻한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x가 시간이고 y가 지금 위치잖아. 위치 변화량. 거리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무튼 시간분의 위치 변화, 거리. 이게 이제 속도죠. 속도. 거리라고 쓰면 원래 속력이라고 해야 되고요. 위치 변화라고 하면 속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속도라고 할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속도죠.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거는 이제 속도가 일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도 빨라지는 거 아니다. 위치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자, 그래프 둘 다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뉴턴 운동 2법칙이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요걸 변형을 할 수 있잖아. 그쵸? F는 ma 가속도 법칙. 자, 시간 속도 그래프야.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잖아요. 시간분의 이제 이게 속도 변화잖아요. 그게 뭔데? 가속도. 여기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야. 가속도. 아까 전에는 속도지만, 왜냐면 지금 Y축이 다른 게 써져 있거든요. 아무튼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을 3배를 주면 속도 변화, 기울기가 3배 가파른 거예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그만큼 증가한 거죠. 힘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증가를 하죠. 이게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그쵸? 힘을 세게 주면은 속도 변화량이 크더라. 너무 당연한데 힘을 세게 주면 속도 변화량이 큽니다. 그 다음에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 봐봐요. 여기가 지금 3m 이내가 기울기가 안 가파르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지금 그 가속도가 작잖아요. 질량이 작은 애가 가속도가 크잖아.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질량하고 속도 변화, 가속도, 이 가속도야 이게. 질량과 가속도는 뭐야? 반비례 관계.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뭐예요? 그게 F는 ma.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F는 ma.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F는 ma.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돼요.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중력은 F는 ma인데 아까 F는 ma라 썼잖아. 근데 여기는 갑자기 mg네 g. 가속도가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 크기가 얘가 일정해요. 중력 가속도 크기가 지구에서 일정합니다. 9.8m/s. 그래서 지구에서는 가속도, 그러니까 이게 자유낙하할 때 말하는 건데, 중력은 요 가속도 대신 g라고 하는 걸 써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지. 중력 가속도. 문자를. 그러니까 원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이 그 가속도가 g 값이야. g 값. g는 이제 9.8m/s죠. 제곱이죠. 그래서 만약에 1kg의 물체에 잡아당기는 그 힘이 얼마냐? 1kg은 질량이고요. 그 힘이 얼마냐? 지구에서 9.8 중력 가속도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9.8N이다. 1kg에 해당하는 질량, 중력은 9.8N이다. 이렇게 배우잖아. 이거 9.8N인 거야. 중력 가속도가 G가 이제 9.8이기 때문에. 자, 그 만유인력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구랑 물체랑, 그러니까 모든 물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R은 거리죠, 거리. 거리인데 중심 사이 거리, 중심 사이 거리. 그러니까 지구 중심은 이제 6,400km 그잖아요, 그 반지름이.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가 6,400km가 되는 거야, 지구 표면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이제 지구라고 치면 이제 M2 뭐 요런 애가 이제 지구 질량이 되는 거지, 지구 질량. 그래서 물체 질량이 증가를 하면 잡아당긴 힘이 증가를 하죠. 잡아당긴 힘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요거 지구 질량이라고 치자. 요거를 중력 가속도 상수 거리 제곱 이 지구 질량 다 곱하면 이게 사실 9.8인 거예요. 다 계산하면 이게 9.8 되는 거예요. 저 만유인력 상수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알고 보면. 어찌됐건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힘이 중력이고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 수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무게라는 거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니까 무게는 곧 사실은 힘이야, 힘. 중력의 크기니까. 무게라는 용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뜻하는 거, 힘. 질량이랑 무게랑 달라요. 너 몸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 60kg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질량 단위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60kg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몸무게 얼마냐 이렇게 말하면. 무게라고 하는 건 잡아당기는 힘이야, 힘. 중력의 크기. 그래서 지구에서 60N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달로 가면은 똑같은 질량인데 달이 이거보다 지구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죠? 원래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달라. 그래서 얘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6분의 1로. 그래서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드는데 요 추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질 고유의 양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질량은 변화가 없고 무게가 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힘이 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잡아당긴 힘이. 그런 거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제 보기 나오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가 있고요. 역학적 시스템. 각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걸 시스템이라고 하고, 역학적 시스템은 힘이 작용하여 힘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체계이다. 역학적 시스템, 힘이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 뭐 태양계도 역학적 시스템이 있고 지구 내에서도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 있죠. 힘이 작용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중력만 받는 운동,
자유낙하. 자, 1초 동안에 물체의 속력이 약 9.8m/s씩 증가한다. 그게 가속도인데, 가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속력이고,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알고 싶으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정의를 알아야지 뭘 하죠. 그러니까, 한 2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속력이 19.6m/s가 증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초 동안에 내가 재봤어. 19.6m/s가 증가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애를 떨어뜨리고 한 2초 지나니까 얘가 속력이 얼마인지 잰 거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19.6이 된 거죠. 속도 변화량이. 나중에 처음 값 빼면. 근데 2초 지나잖아, 2초. 그러니까 1초 동안에는 얼마 되는 거예요? 9.8이 되는 거예요. 1초 동안에는. 가속도 구하는 식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정의에 따라서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9.8m/s씩 속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9.8m/s 제곱이라고 써야 돼, 여기. 왜냐면 퍼세크를 또 세크로 또 나누기 때문에, 시간으로 2번 나누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쓰셔야 됩니다, 단위를. 근데 지구 표면에서는 중력과 속도가 질량에 무관하게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질량에 무관하게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냐? F는 MA에서 A는 N분의 F고 질량이 2배가 됐어.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중력이 얘가 질량이 2배가 되면 F도 2배가 되죠. 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F도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 똑같지? 가속도가. 그러니까 질량 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배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질량 자체가 또 2배 커졌기 때문에 가속도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이 깃털이든 뭐 공이든 쇠공이든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력보다는 이제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력이라 해도 되긴 하죠. 얘가 공기 저항이 크니까 중력 가속도는 같지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늦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유낙하를 할 때는 중력만 작용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말하고요. 자유낙하가 될 때는 질량에 무관하게 같은 가속도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원래 F는 MA고 A는 N분의 F이기 때문에 F가 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가속도 0이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면 수평 방향으로 누가 뭐 미는 거 아니거든요. 던지고 난 다음에는 누가 와서 막 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0이고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0이면 속도 변화량이 없죠. 그래서 얘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연직 방향은 힘이 작용하죠. 중력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속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1초 지나면 9.8m/s씩 증가되어 있게, 속도가 증가되어 있게. 근데 이거 다중삼각 사진이고 요 시간 간격 같은 거 아시죠? 시간 간격이 같을 때
이동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속력이 빨라졌다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이제 속력이 빨라진 겁니다. 근데 얘를 좀 처음에 세게 던진 애랑 좀 약하게 던진 애랑 속도가 이제 초기 수평 방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날아간 거리는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낙하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낙하하는 시간은. 왜냐면 같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니까. 근데 날아가는 수평 방향으로는 빨리 던진 애가 같은 시간 안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빨리 던진 애가 더 멀리까지 가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1초 지났을 때 9.8m/s가 되어 있고 2초 지났을 때는 19.6m/s가 되어 있고 3초 지나면 29.4m/s가 되어 있는데 봐봐 여기에 1초 동안의 변화량 1초 동안의 변화량 1초 동안의 변화량은 다 9.8이야 그쵸? 1초 동안의 변화량은 다 9.8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요 중력과 속도 일정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하죠 그쵸?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걸 계산해보면 여기가 t라고 하고요 여기는 gt야 gt 왜 gt냐면 가속도 정의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t를 곱하면 at는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이게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근데 a 대신에 우리는 g를 쓴 거죠 g 중력 가속도여서 a 대신에 이제 g를 쓴 거죠 봐, 여기가 GT지 그래서 그쵸? 이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Y는 AX에서 Y가 속력이고 Y가 속력이잖아요. A가 기울기고 기울기고 X가 뭐 시간이잖아 시간. 그러니까 기울기가 G고 X가 시간이잖아 시간. T고 이게 속력이잖아 속력 0에서부터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 V라 써도 좋겠지만 자 아무튼 t초 지나면은 속력이 GT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야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2분의 1 GT 곱하기 T 가로 곱하기 세로 GT 제곱 2분의 1 GT 제곱 얘가 뭐야? 이동거리다.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다.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다. 뭐 언젠가 뭐 이런 거 써먹거든요. 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더 써먹고 뭐 물리 시간에 이런 거 이제 여기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연직 방향으로만 속력이 증가하고 그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방향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유낙하 운동 이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애는 포물선 운동이죠. 그러니까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했을 때는 그냥 방향은 안 바뀌어요. 속력만 빨라지고,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는 방향도 바뀌고,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었는데요.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로 날아가고 여기서는 일로 날아가고 여기서는 일로 날아가고 여기서는 일로 날아가고 접선 방향으로 방향이 자꾸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도 멀어지잖아요. 응?
포물선 운동은 방향과 속력이 동시에 바뀌는 운동이다. 질문 체크.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자석 사이에서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물체의 운동이나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이라고 하고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했을 때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던 애들은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뉴턴 운동체 1법칙 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 법칙. 지구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거를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도 하죠. 지구 중심 방향.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써야겠다.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F는 MA에서 A 대신에 이제 G를 쓰는 거죠. 자, 중력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한다. 무엇을 무시했을 때 물체를 정지 상태에 가만히 놓으면 중력에 의해 1초 동안 물체 속력이 9.8m/s에 증가한다. 공기 저항 같은 거 무시하면 이러한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으로 던진 공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힘과 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아니에요. 힘을 받으면 빨라지죠. 뭐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려면은 알짜 힘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거를 이렇게 식을 써서 푸는 거야. A는 n분의 F야. 그러니까 질량이 작으면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 어렵다. 아니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잘 되죠.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물체는 힘을 받아야 된다.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등속 원운동의 경우인데,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게 방향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야 돼. 접선 방향으로. 휘는 건 방향 바뀌는 거예요. 힘이 작용해서, 수직으로 힘이 작용해서. 뉴턴 2법칙에 대한 설명. 뉴턴 2법칙이 F는 MA야 1법칙이 뭔지 알아야 돼. 1법칙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 1법칙은 관성법칙, 2법칙은 그 가속도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면 1초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죠. 힘에 비례한다. 맞죠? F는 MA에서 A는 n분의 F인데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반비례잖아.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잖아.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2배고 질량도 2배면 1초 동안 물체 속도 변화량 변하지 않는다. 맞죠? 아까 얘기했죠. 힘이 2배, 질량도 2배면은 속도 변화랑 가속도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한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게 9.8m/s 제곱으로 모두 같다.
이게 물론 이제 지표면 근처예요. 이거는 지표면 근처에서 맞습니다. 공기 중에서 깃털과 구슬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깃털과 구슬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죠. 틀렸어요. 왜냐면 공기 중에서 공기 저항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공기 저항이 없으면 그래요. 없으면 그래프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야. 이게 그래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형태도 중요하지만 Y축, X축에 뭐가 써져 있냐가 중요하지. 똑같은 게 아니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건 이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평방향 운동이죠. 수평방향 운동. 근데 얘는 점점 증가했다. 속력이 점점 증가했다. 이건 가속도. 근데 등가속도지, 등가속도. 왜냐면 증가량이 일정하니까.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죠. 중력 가속도, 중력 받아서. 중력에 의한 영향과 안전 조금만 있다 하고요. 자, 97쪽.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얘가 장치가 요 안에 공 안에 폼이 파여져 있어서 이렇게 걸려 있고요. 요거를 이게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얘가 요 정도의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여기 스프링 장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딱 튕기면 얘가 이 스프링 장치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얘를 때리면서 얘가 빠져요. 그러니까 여길 때리면서 얘 빠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는 거고, 자유낙하를 시킴과 동시에 얘는 옆으로 던진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죠. 요거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바닥에 도착은 동시에 해요. 동시에 바닥에 도착을 동시에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물론 이제 수평 방향은 이제 등속 운동 한 거고, 연적 방향만 자유낙하 운동 한 거죠. 자, 시간에 따라 위치를 표현한 거지. 뭐 사진 찍거나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자, 이거 좀 봐봐. 요 사이에 0.1초가 흐르는 동안에 이게 미터 퍼 세크로 하잖아요. 이거 센티미터고 5cm가 증가한 건데 5cm는 0.05 미터인 거 아세요? 5cm는 센치잖아, 센치. 그쵸? 그래서 얘 사이의 속력이 얼마야? 속력이 0.5m 퍼 세크. 그 다음 요 간격 시간이 0.1초가 또 지났죠. 0.1초 0.1초 동안에 15cm잖아. 15cm 15cm 미터로 고치면 0.15m잖아요. 그래서 1.5m per sec가 써있죠? 요 구간 사이의 속력이야. 평균 속력.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0.1초 동안에 25cm가 증가했잖아. 0.25m가 증가했잖아. 속력은 2.5m per sec. 요거 왜 이렇게 써져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요 구간 사이를 하는 거야. 구간 사이. 요 초 사이에 0.3초 때는 45cm 위치에 있는 거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0.4초 때일 때는 80cm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차이는 얼마지 지금? 35cm네. 근데 갑자기 왜 3.5냐면
시간이 0.1초고 35cm는 0.35m이기 때문에 3.5m/s가 되는 거죠. 구간 사이에.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또 요 사이에 뭘 할 수가 있냐? 요 사이에 가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가속도. 여기까지가 이제 속력인데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속도랑 속력이랑 똑같아요. 지금은. 자, 요 구간과 구간 사이의 시간이 0.1초야. 0.1초. 근데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요? 1m/s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0.1초 동안에 1m/s 증가하니까 위아래 10씩 곱하면 어떻게 돼? 10m/s 제곱에 요 구간 사이에 여기죠. 여기 가속도가 10m/s 제곱이야. 계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구간 사이에 가속도 구하면 시간은 0.1초고 사이 간격의 속력이 1m/s잖아요. 얘는 10m/s 제곱이에요. 10m/s 제곱입니다. 아까 방금 여기 10m/s 제곱이었지? 가속도가 변화가 있어 없어? 가속도가 변화가 없어요. 가속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속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가속도 얼마야? 이거 가속도 얘랑 똑같네. 가속도 10m/s 제곱이야. 근데 수평 방향은 계속 0.5, 0.5, 0.5죠? 이거는 수평 방향에는 속도 변화가 없죠. 왜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A, B 중 먼저 바닥에 도달한 것은 뭐 동시에 도달하죠. 동시에 도달하고 그 까닭이 뭐냐?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발사 속력에 따라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B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어떠한가? 자, 이거는 뭐 언제 도달했지? 이게 다 끝인가 같긴 하네요. 여기 써져 있죠. 25cm라고. 수평 방향 도달 거리 25cm죠. 25cm. 수평 방향 도달 거리 25cm고요. 발사 속력에 따라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B에 걸린 시간 어떠한가? 이거는 일정한 거예요.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발사 속력이랑 관계없고 높이랑 관계있어요. 높이. 같은 높이에서 쏘면은 똑같이 도달하는 거예요. 단지 발사 속력은 얼마나 멀리까지 갔냐. 뭐 요런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98, 99,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막상 문제를 풀려면 어렵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많이 풀어야지 뭐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아는 겁니다. 자, 이 보자. 힘의 효과에 대한 설명.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 되고요. 속력 변화도 됩니다. 방향 변화도 됩니다. 이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운동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동 상태. 운동 상태는 이제 속력이 변화돼도 운동 상태 변화되는 거고요. 방향이 바뀌어도 운동 상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도 이제 되죠. 5번이고. 자, 용수철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예.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빗면을 내려오는 거죠. 예. 중력 작용하죠. 중력. 이건 탄성력도 작용하죠. 이건 자기력도 작용하죠. 자기력 작용하고 중력 작용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죠.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봐봐요. 1초 동안에 0초 때 5m/s 였구나. 그렇구나. 그쵸? 2초 동안에 15m/s로 됐어요. 2초가 되니까. 그러면 1초일 때 속력은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 2초 동안에 5가 15가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12-10 가속도가 얼마죠? 5m/s 제곱인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1초면 5m/s씩 증가한다는 소리야. 0초일 때 5m/s니까 1초가 되면 5m/s 증가해서 10m/s 되어 있는 거지. 가속도가 지금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가속도를 구해봤고요. 그러면 1초당 5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에 0.5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어떤 운동이니?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그리고 물체의 속력은 0.5초 동안에 여기만 하면 되죠. 0.15m 단일 봐야 돼. 위아래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0.3m/s 맞죠? R자 힘이 0이다.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아니죠. 왜냐면 등속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관성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5번 0.1초 간격으로 이제 운동을 나타낸 거네요. 0.1초 간격으로 0.4초일 때 물체는 지면에 도달하였다. 그렇구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중력이다. 중력입니다. 지금 수평 방향은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도 그림상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증가했고, 연직 방향은. 수평 방향 등속도 운동 한 거 맞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의 수직 성분의 크기는 2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여기 원래 아무 말 없으면 중력과 속도가 9.8이 맞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근데 10이라고 써있으면 10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1학년 때는 그냥 10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9.8로 안 하고 계산하기 10으로 하고. 자, 그런데 0.4초 지나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를 잘 써먹어야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m/s 제곱인데 여기에다 0.4초가 지나요. 0.4초. 그럼 얘가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0에서부터 얼마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속도가 되는 거죠. 4m/s가 되어 있는 거죠. 0에서부터 4m/s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4m/s가 돼요. 근데 성분의 크기는 그냥 속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 성분, 수직 방향 속도,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은 일정한 거고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의 속도. R자는 중력이고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고. 가속도의 의미를 아셔야지. 가속도는 이제
1초 지나면 몇 미터 퍼 세크가 되어 있냐 이런 소리죠. 1초 동안에 10m per sec씩 증가하는 운동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속력 일정하다 아니죠. 속력 일정하다는 아니고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거는 맞아요. 속력은 일정하지 않고 속력은 증가하는데 가속도는 일정한 거야.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니까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게 맞는 거야. 속력이 일정한 거랑 같은 거 아닌가? 안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문자가 다 읽으셔야 돼요. 변화량의 크기가 일정한 거지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지. 사가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아요. 그러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힘도 이렇게 받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7번 물체 A에서 ABC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BC의 운동량의 크기를 이렇게 할 때 이들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자, 운동량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 거구나.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마저 할게요. 잠깐만 뭐 3분만 쉬었다 하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마저 합니다. 중력에 의한 영향과 안전.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주는 영향. 나뭇잎이 떨어진다.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였다. 식물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자란다. 중력 영향이죠.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떠밀려 오잖아.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허파를 짓눌러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자기 스스로 막 돌아가지 못합니다. 미안하게도. 포유류는 이제 그 중력이 있으니까 심장이 뭐 이쪽에 있겠지. 근데 머리까지 피를 보내야 되잖아요. 혈압이 되게 높다. 기린의 혈압이 되게 높다. 중력 때문에. 중력을 거슬러 올라서 혈액을 머리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정맥은 중력을 극복하고 심장으로 혈액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매우 낮은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있다. 판막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번지점프 할 수 있다. 중력이 있어서. 롤러코스터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중력이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중력 받으면서 나타난다. 대기가 있다. 중력이 있어서 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다. 저로 뼛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으니까 가벼워져야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한 영향이다. 식물의 세포벽이 단단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잘 자라요. 뭐 식물은 뼈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세포벽이 없으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라기가 어렵죠. 세포벽이 뭐 있다. 그 다음에 사람 뒤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정기관에 이제 이런 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기울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석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울이면 이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기울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읽어두신 게 좋겠습니다.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 뭐 물체가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이게 그 물의 순환에 의해서 뭐 증발했다가 구름이 생성돼서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지표면을 이제 깎으면서 흐르는 거. 중력이 있으니까 달이 원래 그 원형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대류가 생기는 것도 중력 때문에 그렇고, 화살 쏘면 좀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거, 뭐 이거 대류 생기는 거, 달은 지구에 비해 중력이 작기 때문에 기체들이 날아가 버렸다. 대기를 잡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중력이 약해서. 그 다음에 이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 물방울이 동그랗게 되는 건 중력이 아니라 이 물방울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에요. 입자들 사이의 인력. 입자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고, 또 표면 장력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제 물방울이 동그랗게 됩니다. 운석 떨어지는 거, 중력. 달이 이 물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간조, 만조, 이렇게 쌀물, 밀물이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중력이 있어서. 건축 현장의 수직추는 지구 중력에 의한 효과를 이용한다. 이게 똑바로 뭔가 세우려면은, 수직으로 세우려면 실 같은 거에 추를 하나 매달아 놓는 거야. 응? 그럼 얘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세워 나가면 돼요. 사실 요즘은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레이저로. 저 추로 안 하고 레이저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던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레이저 기계도 보면은 수평을 맞출 때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공기방울 같은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수평계에 있으면은 공기방울이 있고요. 여기 물로 되어 있는데, 얘가 기울어지면 공기방울이 가운데 있지만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로 수평을 맞추고 거기서 레이저 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하죠. 건축 현장에서 수직추를 이용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똑바로 세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이 있으면 대류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비었으니까 다시 옆에서 공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대류가 생기면서 촛불이 잘 타요. 근데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무겁고 가벼운 거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공기가 어디 못 날라가. 이러면 사실 대류가 안 일어나서 촛불이 금방 꺼져요. 금방 꺼집니다.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에서 자꾸 오랫동안 살면 방향 감각도 둔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요. 왜냐면 그 힘을 그렇게 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심장이 좀 세게 뛰어가지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건강이 나빠져요. 사실 우주에 살면 근육과 뼈도 약해져요. 뭐 우주에 뭐 저기 국제 우주정거장 이런데 뭐 몇 개월씩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 건강 나빠져요. 그리고 키는 늘어나긴 하지, 줄어들진 않지만 중력이 없어서. 우주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뉴턴,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 자, 뉴턴 3법칙은 이제 작용-반작용 법칙이고요. 모든 힘이 어떤 작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A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그 힘이 꼭 있다. 작용 반작용 항상 동시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방향이 반대고 힘의 크기가 똑같다. 근데 이거는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작용 반작용은 이거는 하나의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힘의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다. 요거는 비슷한 점인데, 방향이 반대고 힘의 크기가 같다. 요거는 비슷한 점이에요. 근데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둘의 합력을 계산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해야지 합력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합력이 0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그거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힘의 합력은 0이지. 얘는. 힘의 평형 상태가 되는 거는 합력이 0인 거고요. 작용 반작용은 뭐 합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정의대로 하는 거야. 서로 이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이걸 나타낼 땐 이렇게 나타내는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쓰면 이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고, 왜 마이너스 왜 붙이냐면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반대. 크기는 같고요. 작용 반작용의 예, 로켓이 연료를 분사하면, 연료라기보다는 원래 가스가 되겠죠. 이제 연소 반응 하고 난 그 가스가 분사가 되면 그 가스에 의해서 로켓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 목적어 바꾸라고 했죠. 로켓이 가스를 분사하면 가스가 로켓을 미는 반작용이 작용해서 날아가는 거죠. 노를 저으면 노가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밀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A가 B를 밀면 B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밀게 됩니다. B도 A를 밀게 되기 때문에 서로 밀려난다. 작용 반작용. 운동량의 정의 아셔야 됩니다.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운동량을 과학자들이 질량이랑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기로 했어.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얘가 속도야. 속도. 속력이 아니라. 속력이 아니라 속도야.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고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에요. 방향 플러스 속력이 속도인데, 자, A의 운동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 10, 단위는 kg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아닙니다. 미터 퍼 세크입니다. B의 운동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10이죠. 10 미터 퍼 세크입니다. 크기는 같은데 이게 방향이 반대잖아. 얘가 이쪽 방향이고 얘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그냥 플러스로 쓸 거야. 이렇게 정반대는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정반대는 크기는 그냥 10이라고 하면 되는데, 반대 방향을 나타낼 때는 한쪽에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 붙이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할 때가 나와. 진짜로 크기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10kg 미터 퍼 세크로 쓰면 돼요. 자, 일단 운동량의 정의 아셔야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충격량은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이제 I라고 이제 약자를 씁니다. 힘 곱하기 시간. 만약에 힘 시간 그래프가 있다. 요게 뭐 속도 시간 그래프면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일 텐데요. 지금 힘 시간이다. 힘 시간. 힘 시간이면 밑면의 넓이는 FT니까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자, 좋아요. F는 MA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기도 해요. F는, 선생님 따라 쓰세요. F는 MA. 근데 A가 뭐냐면 A가 가속도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요게 AI. A 대신에 이거 쓴 거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요. 양쪽에 t를 곱해. 양쪽에 뭐 이쪽은 ft죠. 그 다음에 이거 가로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m을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라고?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이게
운동량이죠, 운동량. 그래서 이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충격량인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뺐다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문장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생각하면 또 이건 당연해. 원래 물리가 당연한 거 배우는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우는 거. 만약에 어떤 정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F의 힘으로 T 시간 동안 뭐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빨라지겠죠.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증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충격량을 준 것만큼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동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연해. 힘 줘가지고 막 열심히 밀어줘. 그럼 나중에 속도가 증가되겠지. 운동량이 증가되겠지. 당연한 겁니다. 뭐 물리가 원래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거야. 사물의 이치. 왜 이렇게 돌아가냐 세상이. 당연한 걸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몇 개 공부해서 외워야죠. 자, 포신이 길수록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자, 여기에다가 대포 넣고 포탄 넣고 화약 채운 다음에 뭐 심지 넣어가지고 뻥 터트려. 그러면 뻥 터트린 힘을 받겠지. 힘을 받는데 포신이 짧아봐. 이렇게 짧아봐.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포탄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포신이 길면은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 길죠. 길어지죠.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 크다. 그렇잖아. F가 일정할 때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이 커지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길면 이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럼 뭐가 좋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졌다라는 거는 이제 나중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나중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와야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빠른 속도로 나와야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나와야지 어떻게 돼? 멀리 가지. 멀리 날아가지. 빠른 속도로 나와요. 느린 속도로 나오면 뚝 떨어지겠지. 스포츠에서 공을 멀리 보내려면 팔로우스루를 충분히 해야 된다. 왜? 요렇게 해야지 시간이 늘어나요. 폼이 중요하거든요. 폼이. 대충 해서 되는 거 없어요. 여기서 이게 딱 맞겠지. 방망이에 공이. 맞자마자 금방 스윙을 안 해. 그럼 얘는 조금밖에 시간이 되게 짧게 얘가 그 힘을 받는 거야. 스윙을 길게 이렇게 쭉 밀어주듯이 해. 이렇게 밀어주듯이. 그럼 시간이 늘어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커져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얘는 잘 봐라. 힘이 일정 받는 시간 늘려. 근데 이 얘는 충격량이 일정, 힘이 일정이 아니야. 이건 충격량이 일정.
달라. 얘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얘 계란 떨어뜨려. 계란이 떨어지다 보면 여기 바로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잖아요.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가 똑같아. 그 다음에 얘가 멈출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어찌됐건 멈출 거 아니야. 얘도 뭐 깨져도 멈추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 속도가 같으니까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건 모두 같은 거냐면 충격량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이 어떤데요? F 곱하기 T죠. 요게 일정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F가 작아져서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안 깨진다는 거. 방석에 떨어질 때 잡아. 방석에 떨어질 때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F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적게 받는 거예요. 힘을. 방석에 떨어지면 힘을 적게 받아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 바닥은 짧은 시간 안에 힘을 크게 받아가지고 깨지는 거야. 자,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고, 그래서 안 다치는 거예요. 에어백, 어차피 이 사람이 멈추긴 할 건데 시간을 길게 주기 때문에 힘을 작게 받아가지고 안 다치는 거예요. 글러브는 뭐냐면 이제 이 공을 잡을 때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버티면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 아픈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잡으면. 번지 점프 할 때 딱딱한 줄로 하지 않잖아요. 이게 좀 탄성 있는 줄로 하잖아요. 멈추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안 아픈 거예요. 모르겠어. 아픈지 안 아픈지는 안 돼가지고. 충돌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거든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거. 충돌할 때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얘 운동량 있었다. 부딪힐 때 작용 반작용이 작용해요. 그래서 요로 작용하는 힘과 요로 작용하는 힘이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근데 부딪히고 떨어지는 동안에 시간도 같아요. 시간. 당연히 시간 같죠. 두 물체가 부딪히는데 한쪽만 더 시간이 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충격량을 받을 거고 얘도 충격량을 받을 건데, 얘는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충격량이 얘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시면 돼. 왜냐면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얘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플러스 값이야. 근데 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힘이랑 시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 원래 운동량에서 충격량만큼 빼서 나중 운동량이 얘가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 운동량 어떻게 되냐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되죠. 2항에서 정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쪽에서는 충격량만큼은 뺄 거고 요쪽에서는 충격량만큼을 더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량, 나중 운동량의 합은 처음 운동량 합이랑 같죠? 네. 나중 운동량의 합은 처음 운동량이랑 같습니다. 얘의 나중 운동량의 합은, 이게 나중 운동량의 합은 처음 운동량이랑 같습니다. 나중 운동량의 합은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같습니다. 거기 내용이 별로 적네. 이거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충격 흡수 장치는 시간을 늘려서 힘을 적게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적게.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충격력을. 안전띠는 이제 뭐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방지하는 거고, 뭐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고, 뭐 개념 체크 좀 보겠습니다. 무게가 큰 포유류는 중력을 견디기 위해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였다. 식물의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자란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다. 속도의 곱이고,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과 같다. 힘이 일정하면 충격량의 크기는 힘을 받는 시간에 비례하고요.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힘을 받는 시간에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작용하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정 모르겠으면 식을 써보시면 알죠. 얘가 일정하면은 얘 둘은 반비례지. 식을 쓰면 알지. 얘가 일정하면 얘가 늘어나면 아예 증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헷갈리면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작용으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뭐지? 뭐 다르네? 공주거리. 요거 밑에를 제동거리라고 하고, 감속되기 전까지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눈치채고 뭔가 반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완전히 쓸 때까지는 제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수소나 헬륨과 같은 기체는 가볍고 속력이 빨라서 중력에서 벗어나서 날아가 버려서 지금 수소나 헬륨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성 이런 데는 중력이 크니까 그런 애도 잡아놓는 거예요. 중력이 커가지고. 우리 지구는 이제 목성보다는 중력이 작으니까 날아간 거고요. 에너지를 얻어 온도가 높아진 유체는 밀도가 작아져요. 에너지를 얻으면 막 움직이니까 밀도가 작아져. 그럼 위로 올라가. 온도가 낮아진 유체는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대류가 있는 거예요. 대류.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으므로 두 힘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두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으므로 더할 수가 있죠. 근데 더한 값이 0이다 이거지. 질량이 큰 자동차는 관성이 커서 정지시키기가 어렵고, 에어백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운전대 등과 같은 장치에 충돌할 때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길게 해요. 길게. 시간 길게. 그러면 힘이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간단한 애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2kg의 물체가 10m/s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여라.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0kg/m/s. 자, 2번 어려워요.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가르쳐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방향 설정을 하셔야 돼. 요쪽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하고 요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할 거예요. 반대 방향. 보통은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이거는 내가 설정하는 거긴 해. 그래서 나중 운동량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0.5 곱하기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마이너스 2.5라고 하셔야 돼. 나중 운동량. 이 튀어나오는 게 나중이잖아요. 처음 운동량 얼마라고 해야 돼? 0.5 곱하기 10 해가지고 5라고 해야 돼. 처음 운동량 빼. 그러니까 마이너스 7.5야.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방향. 그래서 크기를 쓰라라고 하면 그냥 7.5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뉴턴 세크 단위랑 얘랑 똑같아요. 충격량의 크기랑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똑같아. 7.5 뉴턴 세크 쓰시면 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단위를 뉴턴 세크로 쓰면 돼요. 뉴턴 세크 단위랑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단위랑 똑같습니다. 원래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요. 그래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구했잖아요. 그럼 이때 받은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7.5가 이 7.5랑 똑같죠. 어떤 물체를 높이 h에서 자유낙하시키며 지면에 도달하 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를 p라고 하자. 동일한 물체를 4h에서 자유낙하시키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이냐. 자, 얘가 높이가 2배가 4배가 됐네요. 높이가 4배가 돼요.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도 4배가 되느냐. 2배가 돼요. 이거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은데. 잘 봐. 일정하게 이게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증가할 건데, 자, 아까 전에 잠깐 식 하나, 2분의 1 gt 제곱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잘 봐요. 그러니까 이 밑면의 넓이는 VT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야. 그러니까 넓이가 지금 4배가 됐다라는 거는 요건 거야. 요거. 그게 넓이가 4배가 된 게 높이가 4배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속력이 4배 된 거야? 속력이 4배 된 거야? 속력은 2배 된 거예요. 속력은 2배 된 거예요. 4배 된 게 아니라. 속력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운동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4배가 됐는데 사실 속력 변화는 이제 2배가 된 겁니다. 이런 거 좀 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운동량은 2배가 된 겁니다. 힘이 일정하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중력 크기가 크다. 충격량 미안해. 충격량 크기가 크다. 포신 야구에서 팔로우스루 충격량이 같으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작아진다. 납법 자동차 범퍼 이런 건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적게 받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줘야겠네요. 99쪽부터 103쪽까지 99에서 103쪽 숙제로.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시험 직전에 외우더라도 문제 푸는 거는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